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아 퇴직금입니다. 자, 오늘 기사를 한번 읽어보다가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사를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기사 제목을 먼저 보면요. 같은 아파트 다른 전세가 임대차법이 만든 전세 다중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이 제목만 보더라도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든가 해결책들이 반드시 이제 나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례가 충분히 이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 집을 구하신 분들이나 부동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전세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혹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7월에 일단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시행이 됐죠.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정상화가 돌아가려면 이게 빨리 정상적으로 원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한 이후에 전세 시장이 지금 현재 이중 가격이 지금 됐다는 겁니다. 이중 가격. 그리고 여기 뒤에서 보면은 이중 가격이 아니라 삼중 가격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의 지금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생긴 건데 지금 시장은 이중 가격도 아닌 삼중 가격이 속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문제고 이러한 삼중 가격들이 생김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들은 누굴까?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한 갱신 계약이나 신규 계약이나에 따라서 같은 단지, 같은 주택에 아파트 전셋값이 수억 원 이상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법적으로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이제 퀘스천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시세의 70에서 80% 수준까지 보증금을 높여서 재계약한다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대료 인상률을 지금 5%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죠. 집주인 입장하고 세입자 입장.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만든 거죠. 근데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그럼 집주인들은 내가 이 집을 내 재산으로서 자산 가치로서 지금 인식을 하고 나의 자산 가치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집을 나도 마련했는데 갑자기 이러한 법이 뚱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피해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이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찍어 눌렀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도 마냥 이렇게 5%밖에 안 된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입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는 저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요거를 써서 5% 인상 이하로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세입자들이 쓰느냐 이걸 지금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나 우리 실거주 할게 라고 하면은 이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재 내 바운더리 내가 사는 바운더리가 지금 현재 여기야. 그리고 우리 애들도 이 근처 학교를 다녀. 그리고 내 직장도 여기가 가까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갈 수 있나요? 지금 나갈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집을 얻어야 되는데 전세가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 그러면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안 하고요. 다시 계약하시죠. 다시 재계약. 그래서 현 시세의 70에서 80% 정도로 다시 계약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는 시장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이제 그 얘기고,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권을 포기한 세입자가 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해드린 얘기죠. 자, 여기 고덕동의 그라시움에서 나온 이제 한 가지의 사례를 보는 건데, 자, 보세요. 전용 84가 5억 7,750만 원에 전세 계약서 썼대요. 이건 시세보다 엄청 싸게 놓은 거죠, 지금. 5억 7천. 근데 사흘 뒤에는 11억. 이거 보세요. 같은 단지인데 어떤 데는 5억 7,750만 원에 지금 똑같은 그라시움인데 여기는 5억대야. 그런데 똑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는 11억대를 주고 산 거예요. 똑같은 단지인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2년 전 같은 면적의 전세 계약이 5억 5천 안팎에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 전자 5억에 들어가신 분들은 5% 상승한 거고 후자는 지금 두 배가 뛴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이중 가격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중 가격.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억울하더라도 뭐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평형 아파트가 또 같은 달 21일에는 9억 3천, 또 요 사이에 9억 3천짜리가 하나 낀 거죠. 이거는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중간값 수준이래요. 아, 그래서 지금 한 동의 아파트에서 동일 평형 아파트에서 전세 가격이 5억, 9억, 11억 이렇게 지금 삼중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한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나 계약갱신 청구 쓸 거야 하고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놓는 분들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장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난 그다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대출을 어디서 끌어요? 끌을 데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을 많이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체결하는 세입자가 많아졌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집주인분들이 이거는 집주인분들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인분들은 또 다른 주인과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고 다 돼 있죠. 야, 우리 집 이렇게 계약했어.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말고 다시 재약하는 게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가 돌 수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나쁜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나쁜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 차이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선의로 정말 이 세입자들을 잘 알아서 정말 내가 베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솔직히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참 진짜 너무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으름장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하는 사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신규 계약 시세의 7, 80% 수준으로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하나의 시세가 더 얹어졌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사를 또 막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신혼부부시거나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시라면 이 사항을 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이 임대차법은 빨리 폐지가 돼야 되는 게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계속적으로 부여잡고 있는다. 그럼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건데 그럼 과연 집주인과 세입자 측면에서 누가 더 불리할까?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세입자가 훨씬 더 불리해요. 왜? 그래도 집주인은 뭐 만약에 지금 부동산이 조정이 와서 뭐 하락을 한다. 그래도 이분들은 던지지 않을 거라고요. 왜? 지금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집주인이다. 그럼 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던지겠나요? 던지기 쉽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든 간에 지금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라도 지금 전세를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 주거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섣불리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살 수가 없는 위치라고요.
전세 물량이 지금 많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지금과 같이 고공행진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평균 하향 평균화가 됐다. 그러면 또 시장이 달라져요. 하지만 지금의 서울시장, 수도권 시장은 전세 시장, 실수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저기 저기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안 느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정상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현실은 팩트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 대안 뭐 플랜 1이 있으면 플랜 2를 생각해 볼 수 있고 3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알아야지 그다음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전세 기간이 남으신 분들이나 이사를 계획 중이신 분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를 뭐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기사를 읽는데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웠고 빨리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길 그런 바람으로 오늘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도 작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